얼마 전 랜딩 기어가 작동을 하지 않아 동체 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어 아찔한 상황을 연출한 F-35A가 성능 개량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성능 개량에는 제작사와 미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번 성능 개량은 전 세계 F-35 운용국들이라면 빠짐없이 다 실시해야 하며, 만약 이번에 성능 개량을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성능 개량에서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 방산업체의 고질적인 갑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한국 정부가 최근 F-35가 마지막 외산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표를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KF-21의 최근 사진과 함께 공개된 근황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KF-21 개발이 이루어질지 보여주는 일정표가 공개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해외에서만 보던 F-35의 추락사고가 한국에도 일어날 뻔해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F-35A의 항공전자 개통 이상으로 엔진과 조종관을 제외한 모든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동체 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와 그보다 더 소중한 한국 전투기 조종사의 목숨이 위험했지만 한국 조종사의 탁월한 조종술로 인해 다행히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체 결함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것과 함께 성능 개량에 관련해서 미국의 압박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싸게 미국에서 전투기를 들여왔지만 전투기는 미국 소유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이 거액을 지불하고 F-35를 구매했지만 사실상 F-35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군 당국이 록히드 마틴과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록히드 마틴 주도하에 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정확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과거 해외 F-35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조사 결과가 록히드 마틴에 유리하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2019년 4월에 발생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의 추락 사고의 경우 일본 방위성은 사고 원인을 공간정의 상실이라는 조종사 과실로 발표했는데, 일각에서는 F-35에는 조종사가 공간정의 상실 시 이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으며 그 기능이 울리지 않았다는 것은 기체 결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위대 내에서는 미국을 배려한 것, F-35의 대량 구매를 위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인식을 드러낸 졸속 판단이라는 말이 내부에서 돌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기술 유출 및 군사 보안을 이유로 아무리 공군참모총장이라도 F-35 경납고에 출입 권한이 없다고 전해지며, 그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공군의 F-35 비행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강압적인 F-35 성능 개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F-35A의 성능 개량 비용은 3,700억 원에 달하는데, 문제는 F-35의 성능 개량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방사청은 F-35A의 성능 개량은 모든 운용국에게 일원화된 형상 적용을 요구하는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한국 자체의 성능 개량 요구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F-35A의 성능 개량은 미국의 통보에 따른 것이며 2020년 중후반에 공대한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장비를 추가 장착하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으로 이번에 성능 개량을 하지 않으면 2차, 3차 개량도 할 수 없는 구조라 공군과 방사청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실전 배치한 지 2년도 안 되는 전투기를 거금을 들여 성능 개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다음에 있을 개량을 포기하고 성능 개량을 건너뛰려고 해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F-35A의 부품이 제때 조달되지 않아 최근 도입한 지 2년도 안 된 F-35A는 수십 년 된 기체들보다 부품 돌려막기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런지 한국 정부는 F-35를 마지막으로 외산 전투기를 더 이상 도입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더 이상 이런 수모를 겪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카이의 일정표는 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는데요. 컴퓨터 그래픽 영상으로만 봤던 KF-21의 비행 모습을 이제 곧 실제 기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에 계획된 KF-21의 초도 비행은 기수 부분에 피토관이라는 속도 측정 장치를 장착하며 비행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과거 거의 유일한 속도 장치였던 피토관은 현재 GPS 같은 항법 장치가 개발됐음에도 현재까지 잘 쓰이고 있는데요. GPS는 수평 방향의 2차원적인 이동 위치를 계산해서 속도를 측정해 선박이나 차량의 속도를 구하는데 매우 정확하지만,
수시로 수직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항공기에는 GPS만으론 속도 오류가 날 수 있어 피토관도 함께 사용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사용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조종사들의 조종을 도왔던 피토관은 주변 대기압을 이용해 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항공기는 바람이나 대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피토관은 조종사에게 대기 조건에 입각한 속도 정보를 제공하므로 아직까지 사랑받고 있는 항공기 속도 측정 장비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대기압을 이용하다 보니 날씨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오차가 생기며 그에 따른 변수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비행시험에서 피토관에 관련한 변수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양산 항공기에서는 그 변수들을 고려해 시스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피토관이 항공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개발 중인 항공기의 피토관 장착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카이는 KF-21에 일반적인 피토관보다 긴 시험 비행용 피토관을 장착한 사진을 공개하며 초도 비행 준비가 끝났음을 사진을 통해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비행 시험을 하는 시제기에 이렇게 긴 피토관을 장착하는 이유는 항공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함입니다. 개발 일정에 따르면 KF-21은 긴 피토관을 장착하고 올해 7월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26년 6월까지 비행 시험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비행 시험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전제하에 2026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면 긴 피토관을 제거한 후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피토관을 장착하게 되며 시험 비행에서 쌓은 데이터로 꼭 기수 부분이 아니더라도 항공기의 영향 등이 보정되어 들어가거나 여러 개의 작은 피토관이 항공기 이곳저곳에 장착됩니다. 피토관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나 의외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요. 특히 최신의 항공기들은 플라이 바이 와이어로 움직임으로 컴퓨터는 전적으로 이 피토관이 측정한 속도값을 기반으로 항공기의 속도를 판단하고 비행 제어 명령을 내리는데 이 속도값이 잘못되면 비행기가 멋대로 작동할 수도 있고 조종사가 별수를 쓰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고가 생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폭격기인 B-2 추락사고가 대표적인데요. 2008년 괌에서 추락한 미군의 B-2 폭격기는 피토관에 물이 차 개통 문제를 일으켰고 속도값이 0으로 나오자 이에 컴퓨터는 오작동을 일으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토관에는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전열기가 들어있어 작동 중일 때 온도가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비행이 막 끝난 뒤 정비사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피토관에 대어서 화상을 입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도 제22대 공군참모총장 조근의 대장이 탑승한 UH-60 헬리콥터가 갑자기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피토관 이상 때문이었습니다. UH-60은 수평고리 날개의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일종의 피토관을 이용하여 속도값을 측정하는데 하필 그곳에 벌레가 들어가 비행 중임에도 피토관은 속도가 0이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순항 비행 중임에도 수평고리 날개가 갑자기 호버링 모드로 움직여 조종사가 대처하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최근에는 매립식 피토관을 개발 중입니다. 이렇게 피토관을 이용해 비행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지상 풍동시험에서 발견하지 못한 변수와 예측하지 못한 실제 비행 변수를 얻어 최종적인 비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비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차기 KF-21 개량형을 만들 때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한국 정부는 KF-21을 개량을 거듭해 주력 전투기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 일정에는 양산 이후 개량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KF-21 블록2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블록2 단계에서 KF-21은 정밀 유도 폭탄과 위력적인 국산 스크램제트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KF-21을 기반으로 5세대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를 20년 안에 개발한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 시작은 2028년 블록2가 개발되고 나서 블록3 단계에서 내부 무장창과 함께 타겟팅 포드, 적의 선추적 장비, 그리고 적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RF 제머를 탑재할 예정이며 이것으로 완벽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한 뒤 이어서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부를 밝히는 것을 보면 이제 사실상 외산 전투기 도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한 것과 다름없으며 심지어 시장 경쟁력까지 키워 해외 수출까지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제 막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지만 훈련기와 같은 경우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명품 항공기 기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보잉과 미국 훈련기 사업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작 경험이 풍부한 미국이나 러시아도
시제기의 초도 비행 이후 5년에서 8년의 시험 기간을 거쳐 양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항공우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루빨리 KF-21의 개발이 완료되길 바라며 방산거인의 갑질에도 아무렇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